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질 만한 법학과에서 배우는 교과서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먼저 형법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형법은 범죄라든지 어떤 범죄에 대한 형벌 같은 것들을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 A가 B를 살해했다고 하면 A는 B에 대해서 살인의 죄책을 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형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양은 상당히 방대한 병에 속하고 내용도 아주 어렵습니다. 또 제가 형법 수업 들을 때 썼던 교과서고요. 공무원 수험서로 문제를 푸는데 좀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민법은 4년에 걸쳐서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 그 다음에 가족법 순으로 4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이 책은 제가 조금 더 학부 수준에서 조금 나아가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민법이 적용이 되는가를 공부하면서 시험을 준비했던 민법의 맥이라는 책이고, 변호사 시험 수험서입니다. 이 책은 제가 2학년 때, 학부 2학년 재학 당시에 물권법 수업을 들을 때 물권에 대해서 배웠던, 그러니까 물권이 뭐냐면 부동산이나 어떤 그런 거의 권리, 물권, 준물권, 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뭐 지상권, 전세권, 이런 부동산의 부차적인 권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민법 파트입니다. 다음에 소송법, 민사소송법이거든요. 신민사소송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사소송법은 저희가 민법을 4년 동안 배우지만 이 민법이 실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 절차, 법원에다가 어떻게 고소를 하고 상대방은 누구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민사소송법입니다. 그 다음 헌법 책은 모든 교과서 중에 제일 두꺼운데요. 헌법은 총 3가지로 나뉘어요. 먼저 헌법 총론, 그 다음에 기본권론, 그 다음에 통치기구론으로 나누는데, 이 책 하나에 3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법학과의 교과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3법, 헌법, 민법, 형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법학과에 오면 일단 절대적인 공부량은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과를 오고 싶으신 수험생분들이 있으시면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진득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습관을 가지신 분이 조금 학부 수업을 따라가는데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법학과에 입학하면 조금 좋을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고 찾는 그런 의지가 강한 학생들이 입학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법이라는 기술 자체가 법을 습득함으로써 이걸 토대로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입학하면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나중에 법을 배워서 사회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법학과는 공부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득하게 책상에 오래 앉아서 책을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법학과 입학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학과에 입학을 하면 여러가지 공부라든지, 어차피 공부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하게는 될 건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생들이 저는 법학과 입학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부경대학교 입학공부 홍보대사 박재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학부 2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승섭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국립부경대학교 경제학부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우리 이승섭 학우분을 초대를 했는데요. 먼저 경제학부는 어떤 학과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경제학부는 사회과학 학부로서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회 현상들을 경제학으로 풀어나가 학습하는 학부입니다. 수많은 사회과학 현상들을 각각 다른 경제학 학문을 통해 배워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사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학부 과정 중에 어떤 커리큘럼을 따르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경제학부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면은 1학년 때는 경제학 원론, 2학년 때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3학년 때는 계량경제학이 주 교육 과정이고요. 그 외 경제학 전공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선택해서 전공 수업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중 커리큘럼에서 가장 본인이 잘했거나 또는 인상 깊었던 그런 과목이 있으면 소개를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전공은 증권론이라는 전공인데요. 제가 평소 증권 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주식 서적도 살펴보고 실전 투자도 많이 했었는데 증권을 또 학문으로 또 접하다 보니까 정말 새로운 느낌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제학부에 나오면 그 주식 같은 것도 실제로 잘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주식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런 역량과 재능이 조금 많이 뒷받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경제학부를 제약한다고 해서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아, 주식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고등학생들이 직접 구글 폼에 달아준 Q&A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경제학부에 재학 중이면 수학을 잘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잘 하지 못하고요. 경제학부로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계신다면은 보통 경제학문은 그래프와 수식을 통해서 배우는데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수학적 사고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경제학부를 희망하면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등학생들한테는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하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고, 이 경제학부만의 장점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경제학부는 경제라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것을 배우는 학문이다 보니 다른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보다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신문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신문은 크게 정치, 경제, 국제, 금융으로 나뉘는데 이 중 경제 분야를 뺀 후에도 정치, 국제, 금융은 모두 경제와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경제학 지식이 부족하다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경제학을 통해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좀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네. 대학생활 관련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와서 뭐 과동아리, 중앙동아리, 뭐 대외 활동 등 많은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대학교에 진학하셔서 다양한 학과의 친구들과 사귀고 놀아보시기를 희망드립니다. 왜냐면은 인문계열에 진학한 학생들과 공과계열에 진학한 학생들이 또 생각이 다르고요. 공과계열과 또 자연계열의 생각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토론하며 생각의 사고를 넓히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학부라든지 경영학 같이 경제와 관련된 학문을 공부하고자 하는 고등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한테 본인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학교 진학 전에 미래에 대한 고민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 생활이 무엇일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고등학교 때보다 본인의 역량을 더 크게 펼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대학교는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 하기 나름이고 그에 대한 결과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이용한다면 자유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하시고 희망하는 대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학부 이승섭 학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부경대학교 홍보대사 박재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수산경영학과 김소율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대학의 해양수산경영학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김소율 학우분을 초청했는데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2학번 김소율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해양수산경영학부라고 하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네. 학과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해양수산경영학과에서는 미래 해양산업 전문 경영인으로서 갖춰야 할 해양수산 관련 지식과 기술 및 경영학적 지식을 이제 좀 9년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경영학적 지식 더하기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을 해서 융합해서 배우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과목인가요? 네.
학부 과정 중에 대표적인 과목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 과목으로는 수상 경영학이 있어요. 이제 수상 경영학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서 수상 경영사를 배우는 그런 과목입니다. 네. 지금 현재 1학년이시죠? 네, 맞아요. 아직까지 전공 과목에 깊이는 안 들어가셨겠지만 네. 이때까지 들었던 과목 중에 좀 재밌었던 과목이나 네. 인상 깊었던 과목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과목은 수산의 이해라는 과목이 아닐까 싶어요. 기업 회계 원리나 경영 경제 수학과 같은 경영학적 과목만 배우다가 이제 처음으로 수산에 대한 과목을 배우게 되었거든요. 어패류의 양식 방법이나 이제 특징을 배우면서 처음 배우게 되는 수산이라는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경영학과만의 장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해양수산경영학과는 조금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다들 처음 들을 때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되묻고는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만큼 저희 과가 특별하지 않나 싶어요. 해양산업 지식과 전문 경영 지식을 합치한 교육과정을 통해 배우는 인문수산을 다루는 학과는 유일하게 인문사회 계열입니다. 네. 융합한 좋은 학과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학과를 졸업하면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학과를 졸업한 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진로를 꿈꿀 수 있어요. 수상과 경영을 접목한 학과이기에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방향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 해양수산 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해양 관련 호텔업이나 관광업계나 이제 일반 금융 기업 등 여러 가지 기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진로도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진로는 어떤 방향인가요? 이제 저는 다양한 방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양 쪽 관광업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여기 해양수산경영학부에 입학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을 건데 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대학과 고등학교의 차이점은 자유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작지만 작은 행복들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으로 많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정말 많이 힘들 텐데 조금만 행복한 대학 생활을 상상하면서 견뎌내면 조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응원의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네. 네. 아주 좀 응원이 잘 될 만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해양수산경영학과 김소율 학우로 만나봤고요. 네. 저는 홍보대사 박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부경대학교 입학본부 홍보대사 박재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임현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국립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건축공학과 학생 한 분을 모셨는데 건축공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건축공학과는 인문학적 소양과 공학적 지식이 어우러져 탄생된 융복합적 학문을 다루는 학과입니다. 크게 건축공학과는 구조, 시공, 재료, 환경으로 나누어져 각 학문 분야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학과랑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건가요? 네. 건축학과와 이제 크게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건축학과는 5년제, 건축공학은 4년제로 이제 큰 차이점이 있고 건축학과는 이제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데에서 차이점이 있고 건축공학은 이제 건축물을 세우는 데 필요한 시공법이나 재료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공학적인 측면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학과와는 다르게. 네. 그러면 학부 과정 중에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학부 과정 중에 제가 이제 배웠던 과목들은 이제 건축계획, 건축 일반 구조, 역학, 환경, 이제 이런 등등의 과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과목은 건축구조 역학입니다. 건축구조 역학은 이제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과 그 재료에 작용하는 다양한 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배웠던 가장 재밌던 과목 또는 제일 인상 깊었던 과목 또는 제일 잘하는 과목 이게 중에 있을까요? 네, 제가 제일 재밌었던 과목은 이제 건축 BIM이라는 과목입니다. 처음 들어오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다루면 생소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하다가 한층 한층 쌓여가는 모습을 보면 이제 좀 재밌었기에 이제 건축 BIM이라는 과목이 가장 재밌었고 가장 인상 깊었던 과목은 이제 건설법규라는 과목입니다. 이 건설법규 과목은 건축물을 짓는 나머지 과목과는 달리 대지를 고르는 과정부터 이제 대지가
대지에 건물이 생기고 건물이 없어지는 과정까지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에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그건 보통 수학과 물리랑 가장 관련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고등학생 때부터 이런 수학과 물리에 대해서 조금 잘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대학에 와서도 공부하는데 좀 수월한 면이 있나요? 네. 물리를 아마도 이제 하게 되면은 좀 더 건축공학과를 들어오게 되면 수월하게 될 것인데, 건축공학과에서 1학년은 이제 일반 물리학 1이라는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저는 다행히도 이제 고등학교 때 물리라는 과목을 공부했기 때문에 일반 물리학을 좀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학과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이 학과를 꿈꾸는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본인이. 네. 건축공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화, 그리고 과학에서는 물리와 화학을 배우고 이제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조금 더 지원해주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건축물에 관심이 많고 창의적인 사고를 갖춘 학생이라면 더욱더 건축공학과에 오시면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 임현수 학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에 재학 중인 1호학번 김민재입니다. 저는 현재 부경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진단생학실험실에서 수산질병관리사로서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에 재학 중인 17학번 김대열입니다. 저는 제34대 회장단 화랑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고기도 코로나에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에 생소한 것만큼이나 수산생명의학과라는 학과에 대해서도 엄청 생소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듯이 아픈 수산생물 또한 수산생명의학과에서 공부한 수산질병관리사들에 의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다시 그들이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산생명의학과에서는 생화학, 생물학, 생리학 등의 기초학문을 공부하고 어류 조직학, 어병 진단학, 어류 병리학 등의 응용학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고기를 만져보고 해보음으로써 그들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양식장들을 방문할 수 있는 현장 실습을 통해서 수산생명의학과에서 수산질병관리사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들을 진짜 좋아했는데요. 중학교 때 갔던 엑스포에서 다양한 해양 동물들의 공연을 보고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해양 생물들에 관련된 학과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부경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를 알게 되었고 그들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수산생명의학과에 메리트를 느끼고 이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부경대학교에 다른 과로 입학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가게 된 양식장에서 수산질병관리사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수산질병관리사분께서 수산생물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뒤로 저도 그분처럼 수산질병관리사로서의 꿈을 갖게 되었고 수산생명의학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그리고 수품 등의 국가기관에 소속되어서 대한민국 전국 각지 혹은 전 세계의 해양생물들을 관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산질병관리사들의 노력 덕분에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도 맛있는 회를 먹을 수 있고 전국 각지의 멋있는 해양 환경들을 볼 수 있으며 아쿠아리움에서 여러 해양생물 그리고 멋있는 돌고래 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과는 한 학년에 30명 정도 되는 소수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들끼리 끈끈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년 어병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선배님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를 통해 선배님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 선배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열아, 형 맨 처음 봤을 때 어땠어? 사실 처음에 형을 봤을 때 되게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오히려 형이 먼저 친근하게 다가와주고 먼저 말도 걸어주고 하니까 그 편안한 분위기 때문에 저도 더 편하게 형이랑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대열이 같은 후배가 우리 과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알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혹시 그러면 뒤에 들어올 후배들은 어떻게 해주고 싶어? 제가 내년 회장을 맡게 되는데, 이 친구들에게도 형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후배들한테 좀 더 따뜻하고 편안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희재 씨, 나에게 수생이란? 나에게 수생이랑? 일단 어렵네 그거. 나에게 수생이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수생이는 보석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찾고 싶었던,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여기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 너 지금 잘된 건가?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수생이는 당신을 원하고 있습니다.